오늘은 이제 지하화 사업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신월 IC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이제 경부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들이 일부 구간이 좀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또 빠르고 원활해진 그런 교통의 혁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봐왔는데 굉장히 제가 한번 이용을 해봤더니 상당히 또 빠르기도 하더라고요. 아직은 또 이용하시는 이런 차량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빨라진 부분들, 물론 비교적 좀 소량의 약간의 이용 요금이 좀 부과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빨라진 여의도 안에서 또 신월 IC까지 구간들이 상당히 빨라졌다. 그런 것들을 좀 보자면 앞으로 이곳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하 사업 구간들 서울의 중심부에 어떤 곳이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를 통해서 또 이런 지하 사업 구간들의 또 핵심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곳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하 사업 구간들이 들어간다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바뀔 수가 있는 영향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물론 지금 현재 뭐 교통들이 지상부로 다니고 있는 그런 교통량들이 지하화로 대폭 다 모든 것들이 다 지하화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또는 분진 또는 미세먼지 등등이 상당히 이런 환경 오염의 이런 요인들이 상당수 대폭 감소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잡한 교통체증이 일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난의 일단 해결을 통한 주변의 삶의 질도 또는 지역 이동성도 더욱더 원활해지고 용이해지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시간적인 단축 그리고 직주 근접성, 접근성 자체가 특히나 어디 서울의 중심부라든지 또는 대형 업무타운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진다는 점들,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도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하화 사업 구간들을 좀 보자면 대표적인 것들이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뭐 서부간선도로 뭐 이런 라인들인데 뭐 동부간선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층부에 있었던 도로망들을 지하로 내리면서 지상부에는 이제 공원을 조성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서울 대도심 안에 녹지 환경이 이런 부분들이 프리미엄들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하 사업 구간들의 삶의 질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물론 뭐 통행료가 징수가 되는 부분들은 뭐 일부겠지만 일단 이런 통행료보다는 비교적 도심의 단절, 네, 보통 이 지역과 지역들이 지금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서초구와 강남구라든지 또는 뭐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강서구 라인들과 이제 목동, 양천구 라인들이 지금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더욱더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절화가 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그만큼 많은 유동 인구의 이동 자체가 상당히 원활해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 사업 구간들을 진행한다면 일단적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고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상업적인 시설들까지도 더욱더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들이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중심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뭐 서부 간선도로 지하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지하 사업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부간선도로, 동북부 지역에서는 동부간선도로고요. 서울역 뭐 서울로 7017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 라인들이 지금 현재로는 공원화가 조성이 됐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분당 수서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동탄간도 지금 지하 사업 구간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또 서부 간선도로 국회대로 공원화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사업 구간들이 굵직굵직한 대형 업무타운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대도심의 중심부 라인들을 거쳐 지나가는 도로 라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곳들 눈여겨보셨다가 이런 지역들 위주로 삶의 질이 올라가고 교통난들이 해결이 되고 아무래도 삶의 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 인구들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 눈으로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좀 세부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월계 IC에서 월릉 IC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천 라인들에서 여의도 라인들까지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 물론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분당 수서간도 매송에서부터 벌마을까지, 광명 서울간은 광명동에서 원광명마을까지, 거기서 원광명마을에서부터 부천 구간까지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또 국회대로 공원화 같은 경우에는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 라인들까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일부 구간들이 개통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 진행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라인들 중에서 특히나 공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조금 좀 선점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토지, 특히나 이렇게 지하 사업을 왜 하는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서울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만성 공급의 부족을 항상 초래하고 있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 특히나 지하 사업을, 도로망들을 지하로 내리고 지상부에 이런 주택이라든지 또는 공원화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하화 사업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 특히나 이 환경과 시간적인 부분들을 대폭 감소시키고 상승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일단 지하 사업 구간을 진행하면은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고요.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변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또는 대형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뭐 철도 지하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이 떴던 부분들 보시면은 경의선 숲길 라인들, 연트럴파크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서울역에서 노량진 구간에 이런 라인들도 지금 지하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라인이고, 된 구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주변에 가격대들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교통 기반의 시설이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반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는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들, 즉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이렇게 지하화 사업 되는 부분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 꼭 눈여겨 보셨다가 투자나 실거주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